정태호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축사 시간을 드리면 좋겠으나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보시고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듣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괴한하게 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에 계시므로 이재명 대표님의 영상 축전을 상영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악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축사 시간입니다.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연합회장입니다. 오늘 정태호 의원님의 의정보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태호 의원님은 그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셔서 제가 또 각별한 것 같습니다. 올해 24년인데 2023년에 많은 만남과 토론과 여러 가지 간담회를 거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3년에 부채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부채가 늘어서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영업 정지, 그래서 가게문을 못 닫기 때문에 부채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그걸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 당사자 소상공인 보고 갚아라 이래서 정태호 의원님께서 많은 목소리를 내시고 해서 경감이라든지 금융대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내용은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대출 상환 유예, 그리고 또 우리가 공과금, 임대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가 상환유예가 지난 22년도 9월에 상환 기간이 됐어요. 그거를 정말 목소리를 많이 내셔가지고 저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작년에 23년도 7월 정도에 9월에 다가오는 그 상환유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유예가 됐습니다. 민주연구원하고 간담회하고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정태호 의원님을 처음 뵌 거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님으로 계실 때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때 보면은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도입한 분이 장본인이세요. 우리 정태호 의원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그걸 규탄하시고 목소리를 내셔서 3,500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 쳐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생존에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개정도 하셨고,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우리가 보면 더 힘든 게 지금 대출이 우리가 1,040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게 그 금리가 고금리가 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자 탕감이라든지 인하라든지 그 부분도 목소리를 내셔서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각계에서 많이 금리를 낮추고 또 아니면 금리에 대한 환급을 해주고 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제가 여기 오려고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관악구 하면은 관악구가 그래도 이 트렌디한 건 좀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구청에 행사할 때 많이 와보니까 정말 관악구가 앞으로는 우리 트렌드 메카가 되겠다 도시에. 그래서 보니까 상권 르네상스로 신림 사거리부터 쭉 이렇게 2024년까지 그런 만들고 계셔서 또 많은 재정을 투입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악구 센터를 또 개설하셨더라고요. 그게 서울시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7개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 이렇게 개설돼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나 자문이나 여러분들 지원을 수시로 가서 상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대책을 많이 지원을 받겠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태호 의원님 같은 의원님이 계셔야 정말 우리 민생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 몫을 대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많은 국회의원님 뵈도 그렇게 정말 진실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태호 의원님께서 민주연구원을 원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소상공연합회 사무실에 많은 간담회를 열었어요. 국회에서도 토론을 열고 그 점에 정말 제가 잊지 못할 2023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24년에 민생경제를 뛰어 달리시는 우리 정태호 의원님께 큰 응원의 감성을 올립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세희 회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년 전까지 현대자동차 사장이었던 공영훈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정태호 의원님 대학교 1년 후배고요. 저도 대학 시절에 여기 관악에서 막걸리도 먹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광주 글로벌 모터스 광주형 일자리 공장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정태호 의원님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있을 때 그 공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일해본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때 같이 일하면서 느낀 정태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가시면은 캐스퍼라는 이름의 아주 예쁘고 자그맣게 생긴 자동차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광주에 새로 지은 그 공장에서 지금 생산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작년에는 5만 대 정도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됐습니다. 2019년 1월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에 그때 이제 우리 정태호 당시 수석하고 저하고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광주의 한국노총 광주지회장 이렇게 해서 그때 협약식을 사인을 해서 그게 출발이 됐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상당히 오래전 동안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이 공장은 다른 공장하고 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그 공장을 지을 때는 회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그러면 관청에서 인허가 절차만 받으면 그냥 착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은 회사, 노조,
그다음에 광주시라는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중앙정부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협의를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새로 신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로 한번 해보기로 하는 그런 공장이라서 완전히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 공장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이야기가 나온 게 김대중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인데 20년이 더 지난 그런 사회적인 일종의 화두인데 말로만 그게 많이 진행이 됐지 구체적으로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협력업체를 키우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될 때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협의를 해서 협약한 결과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액수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또 개발하는데 돈 들여야 되고 나중에 실컷 돈 들여놨는데 합의가 깨져버리면 다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사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고 그 협의에 참가했던 노조도 협상 테이블에 나온 대표들이 내부의 반대파한테 배신자라고 비판받고 이런 상황이었고 시민단체도 여러 목소리로 이 목소리가 나눠져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체를 조율하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끌고 나간 수년 동안 끈기 있게 끌고 나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당시 정태호 수석입니다. 그 결과 이제 2년여 동안의 그 협의를 거쳐서 공장이 착공이 돼서 이제 차가 생산된 지 지금 3년째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정태호 당시 수석이 해낸 일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지금 그 광주에 빚거린 산단에 공장에 직접 채용되어 있는 그쪽의 그 생산직 근로자가 700명입니다. 우선 700개의 일자리가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협력업체하고 주변 생태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에 지금 기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광주형 그 공장이 성공을 하는 바람에 5개의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노사대와 사회적 합의 형태의 일자리가 군산, 밀양, 부산, 또 횡성, 구민 이렇게 추가로 지정이 돼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됐고 우리 정태호 수석이 구미까지 일을 다 마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광주에 고향을 두신 분 또 나머지 아까 5개 지역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거 다 그 고향에 그렇게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고향의 경제를 살찌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불러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밖으로 나간 일자리를 안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서 경제를 살려볼까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5년 전에 그거를 실제로 공장으로 현실화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그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리쇼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현대자동차도 그동안 국내에서 이 소형차 만들어가지고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이제 임금비도 비싸고 여러 다른 비용 비싸서 또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소형차는 전부 인도, 무슨 터키, 멕시코 이런 데로 다 갖다 그쪽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광주에 새로운 노사 대타협형 공장을 만들어서 작은 차도 국내에서 만들게 만든 겁니다. 이런 굉장히 큰 경제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고요. 이제 이 정태호 그 당시 수석이 뿌린 씨앗이 이제 튼튼히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잘 자라고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이후에는 더 이제 크게 성장할 겁니다. 올해 8월 달에 그 광주 공장에 전기차가 투입이 됩니다.
이제 기존에 생산되는 캐스퍼는 휘발유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로 가기 때문에 전기차가 생산이 서로 투입이 되고 그 투입이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기존의 캐스퍼에다가 이 새 차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전기차가 유럽까지 수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새롭게 앞으로 뻗어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 정태호는 정말 묵묵히 일하는 사람, 말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의정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던데 그 관할을 위해서 더 좋은 그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아마 분명한 성과를 만들려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만들려는 그런 인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훈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영훈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관악갑 유기용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악구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관악갑 국회의원 유기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이자 동지인 정태호 의원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킨텍스 갔다 오느라고 약간 늦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도 오셨고 권양숙 여사님도 오셨고 이재명 대표님은 고민정 최고가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신을 우리가 지금 되살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님의 깨어있는 시민, 이 두 분 대통령님의 정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늘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죠? 네. 대답이 너무 작은데. 네.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저와 정태호 의원님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후배이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함께 일했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서민들의 지역인 이 관악구를 더 발전시키고 관악구를 더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던 가장 든든한 동지이기도 하죠.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도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을 앞에 두 분이 다 드렸어요. 정태호 의원이 가장 유능한 세 가지. 첫 번째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일할 때 광주행 일자리. 우리 공영훈 사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은 대개 다선 의원들이 합니다. 제 기억으로 초선 의원이 원장을 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원장을 맡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 정태호 의원님이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 민주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 대표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다른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민주연구원장 우리 정태호 의원님으로 임명을 한 것은 그만큼 믿을만하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기에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임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님 1cm만 옆으로 비껴서 찔렸다면 경동맥을 찔려서 앰뷸런스가 오는데 2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행이고, 현장에 있었던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옷깃에 걸렸다고 합니다. 칼날이. 이게 안 걸렸으면 3cm가 들어갔다고 하면 더 깊이 찔려서 경동맥이 찔렸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중한 시절에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우리 갑에서는 제가, 을에서는 정태호 의원이 든든하게 자리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용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기용 국회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0만 관악구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악구의 대표일권 앵콜 구청장 박준입니다.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자타가 공연하는 우리 정태호 국회의원님은 박준희 친구입니다. 네, 친구이면서 민주당의 싱크탱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말 민주연구원장으로서 관악갑의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국정활동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오늘 보고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관악을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관악갑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뭐 다 아십니까? 정말 의정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정말 주말이고 여러 가지 공사 담당하시면서 오늘 배정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그제는 우리 유기용 국회의원님 의정부회, 어제는 관악구 신년 인사회, 오늘은 정태호 국회의원님 의정부회 연속 3일씩 이렇게 출근하십니다.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선 7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를 항상 고민해 봅니다. 구청장으로서 구정 속에서 어떤 사업과 어떤 정책을 담아냈을 때 과연 관악 국민이 행복하게 사람들을 영위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지만, 그런 많은 사업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 볼륨이 없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볼륨이 크지 않으면 모든 사업과 정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민선 7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관악구 예산이 6,450억 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부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정태호 국회의원님, 유기용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또 특히 우리 임만균 시의원님, 유정희 시의원님, 왕경수 시의원님, 송도 위원장님에서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부 재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서, 또 우리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위원님들이 정말 뒷받침을 해줘서 올해 무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1조 30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러한 성과들은 역시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관악의 예산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선거법이 와요. 근데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이 그동안에 세계적인 모델을 보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칭화대 중관촌처럼 유수한 대학이 있는 곳에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벤처 창업도시, 경제혁신도시로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서울대학을 뽑고 있는 우리 관악구가 그동안에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서울대학교를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악의 창업 벤처 도시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결과 이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직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신림선 경전체를 개통을 하면서 신호조고가 나면서 정부에서 벤처기업들이 벌써 480개의 벤처기업들이 관악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 의회 의회 빌딩에 CES 혁신상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최고의 기술 박람회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데요. 전자제품 기술 박람회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 기술을 혁신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거의 쓰러왔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에 2개 기업이, 그것도 1개 기업이 아니고 2개 기업이 이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속에 글로벌하게 미국 소비자 시장의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1월 8일날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S밸리가 8개 기업이 그 박람회에 참여를 합니다. 상도 받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청장도 미국을 참석을 합니다. 요즘에 구청장이 이 정도로 성과가 나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우리 현대 전 사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이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딩들을 창업 보유 공간을 우리 공공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마련하고 시에서도 가져오고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서 임대도 하고 매입도 해서 빌딩을 가져갑니다만 이 부분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줘야 이런 벤처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몰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수석을 했던 우리 정태호 국장님께서 정말 대기업들하고 네트워크 있어서 KT, KB금융, 우리금융이 지금 빌딩 하나씩을 차지해서 창업 보유 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앞으로도 이런 대기업들이 관악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정태호 의원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S밸리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우리 관악에 이제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만 유치하면 경제 혁신 도시로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완전히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선거법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같은 의정활동 했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국정과 부정을 고민하는 그런 상생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축사 도중 구로울의 윤건영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태호 국회의원 의정부고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많은 분들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박범계 의원님, 박찬대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으나 오늘 시간 관계상 영상 축사는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영상 축사를 대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입니다. 정태호 의원님의 의정부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태호 의원님은 우리 당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십니다. 특히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잘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태호 의원님이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제들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태호 의원님은 관악에서도 많은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의정부고에는 정태호 의원님이 성과를 만든 정치를 통해 관악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정태호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관악에는 정태호, 성과에는 정태호,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네,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박범계 의원님 등 많은 영상 축세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으신 채로 무대 앞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태호 화이팅 하겠습니다. 정태호!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의정활동 보고 전에 관악을 통째로 바꾸기 위한 정태호 국회의원의 4년 성과가 담긴 영상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이고 그 변화의 목표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표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의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리스크 1호는 대통령이다. 여러분, 김진태 사건 아시죠?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오직 정치보고
정치 탄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경제를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많은 재정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무슨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데 무슨 방만한 경영을 400조 부채가 넘는 거죠. 400조요? 네. 보세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 1, 2, 3년도에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아요. 경제 살려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 세금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53조 원의 추가로 더 거쳐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려가지고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경제의 끝없는 추락입니다.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폭망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 키워드로 행정조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과연 이 빚을 자기가 감당하는 게 맞냐,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더 좋냐. 결국은 누군가가 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빚을 져야 된답니다. 어느 것이 더 정의롭고 의원 세상을 좀 바꾸긴 바꿨나? 바꿨으면 출마하고 못 바꿨으면 그냥 때려치워라. 정태호가 이루어진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도시오늘 경전체 실림선이 대통령 지급해졌습니다. 화산에서 8가지 16분이면 달려갑니다. 관악 S밸리 기업은 관악 고추산 500여 개, 인력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와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악 S밸리의 날개를 달아줄 텍스타운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 지금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6개 노선에 35개 얘기 있는데 관악구에는 1개 노선에 14개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치 불신이 또 초래되고, 이 공약 때문에 지금 이제 관악구 주민들은 거의 뭐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영상 시청 중에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요. 우리 청와대의 열무기자 대통령을 이민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관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축사와 함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마이크를 2개나 들고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먼저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태호 선배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 고민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 행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 대신해서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있느라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호 의원님 때문에 제가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누가 온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예, 그렇게 꽤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태호 의원님은 저한테는, 뭐랄까요, 되게 좀 닮고 싶은 정치인이세요. 청와대에 있었을 때 이제 일자리 수석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 중점을 뒀었던 게 일자리를 늘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도 만들었고, 근데 이렇게 저는 수석님이셨기 때문에 저 높은 자리에 계셔서 제가 자주 만나 뵙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우연찮게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랄까요,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지만 잊지 못할 그런 정치인이셨고, 내지 그런 분하고 같이 동료가 돼서 또 국회에서 활동을 하려니까 굉장히 저는 좀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정태호 바꾸긴 바꿨나? 뭐 이 말씀하시던데 글쎄요, 정태호 의원님이 못 바꾸셨다고 하면 저는 정말 제가 별로 때려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많이 배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무조건 싸우기만 하는 정치는 사실은 아닙니다. 싸울 땐 싸우지만 협상할 땐 또 협상도 하고, 내어줄 땐 내어주기도 하고, 밀고 나갈 땐 밀고 나가기도 하고, 목표를 정했을 때는 또 정말 터벅터벅 그걸 향해서 끌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갖추신 분은 저는 자신 있게 정태호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정말 못합니다. 제가 거짓말 잘 못하고 의정보고회든 출판 기념회든 거의 안 가가지고 제가 죄송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태호 선배님은 저한테는 스승과 같은 분이셔서 꼭 가가지고 제가 증언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지역구 분들이 오히려 잘 모르세요. 가까이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육산 빌딩 못 가본다는 것처럼.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고요. 관악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도 좀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안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툭툭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이런 분을 여러분들 가까이에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러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의정보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풀어놓을 말은 진짜 한가득 많은데 나중에 술자리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관악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정 최고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관악구의 이웃 지역구인 구로울 윤건영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 윤건영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하러 나왔습니다. 정태호 의원님은 저하고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관계로 따지면 20년 넘은 형님이십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정태호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 누구를 먼저 데리고 갈까라고 고민할 때 제일 첫 손가락으로 꼽았던 사람이 정태호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정태호다. 실력자다. 능력자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윤건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